옆으로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이고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곳이 뭔가 한밤중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인구가 없는 그런 외진 곳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관광객이 충분히 다닐 만한 그러한 거리에서 저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고요. 한국인 우리가 좀 타겟이 됐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사실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에 2023년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500만 명 정도였고 이제 작년에는 545만 명 정도로 또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근데 또 통계를 봤을 때 그 중에서 대략 26% 정도가 한국인 관광객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관광객에 대해서는 뭐 현금 등의 그런 물품들을 소지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고 치안도 좋지 않은데 또 자주 보이는 관광객들은 많은 수가 이제 한국인이다. 이렇게 상황이 어쨌든 바뀐 상황이라서 필리핀에 관광을 간 관광객이 강도에게요 또다시 총격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임 변호사님 어떤 사건인가요? 필리핀의 앙헬레스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예. 앙헬레스가 사실 천사의 도시로 불리는데 정말 아. 흉악한 범죄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함께 상황 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필리핀 앙헬레스 한 도로에서 사람 2명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 한 대가 길가에 서 있는 남성들 옆으로 다가옵니다. 두 사람이 강도죠. 그렇죠. 예. 이 남성들이 한국인 관광객인데 다짜고짜 한국인 남성의 가방을 빼앗습니다.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한국인 남성을 향해서 바로 총격을 가한 겁니다. 총격을 가한 뒤 해당 남성은 가방과 함께 오토바이를 탄 채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 총을 맞고 쓰러진 이 한국인 관광객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 영상을 보면 대낮이고 지금 옆으로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이고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곳이 뭔가 한밤중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인구가 없는 그런 외진 곳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관광객이 충분히 다닐 만한 그러한 거리에서 저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저렇게 강도가 와서 가방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본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이것을 저항하는 게 오히려 더 본능적으로 나오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기를 소지한 이제 강도였다 보니까 저렇게 바로 저항하자 이 습격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 저렇게 총기를 가지고 강도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일반 관광객이라고 그렇죠. 하더라도 예. 항상 좀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 변호사님 저 목적이 소매치기다. 그러면 한국인 우리가 좀 타겟이 됐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사실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에 2023년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500만 명 정도였고 이제 작년에는 545만 명 정도로 또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근데 또 통계를 봤을 때 그 중에서 대략 26% 정도가 한국인 관광객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관광객에 대해서는 뭐 현금 등의 그런 물품들을 소지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고 치안도 좋지 않은데 또 자주 보이는 관광객들은 많은 수가 이제 한국인이다. 이렇게 상황이 어쨌든 바뀐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필리핀에 갔을 때 이런 범죄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핀에서 이런 강도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앙헬레스에서 사망 사건이고요. 지난달 7일에도 현지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강도, 여기도 오토바이인 것 같습니다. 강도가 실랑이 중에 총격을 가하면서 사망을 한 건데 임 변호사님 이런 사건들이 지금 필리핀에서 왕왕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이 앙헬레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흥가도 많고 치안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한국인 교민들이나 관광객들 상대로 크고 작은 범죄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해 8월에도요. 40대 한국인 남성이 앙헬레스에서 2인조 오토바이 강도에 흉기를 찔리고 소매치기를 당한 사례가 있었고요. 예. 그 이전에 지난해 5월에도 앙헬레스 지역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크게 다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 앙헬레스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사업가가 현지 경찰관들에 의해 납치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2심 재판에서 가해자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자면은 지금 필리핀의 어떤 치안이 좀 좋지 않은 점
확인이 가능한 것 같고 예. 특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한국인 관광객이나 크게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인 교민들을 좀 타겟으로 한 범죄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필리핀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있지만 얼마 전에요. 태국 파파야인가요? 거기서도 좀 끔찍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끔찍한 사건으로 이제 보도가 여러 번 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제 지난해 5월 11일에 태국 파타야의 인근에 있는 그 저수지에서 한국인 30대 피해자의 사체가 예. 고무통에 담긴 채 저수지에서 이제 발견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이 가해자들 역시도 한국인 3명이었고 이들은 원래는 온라인 도박 범죄 등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태국에서 만난 사이이긴 한데 예. 수익이 여의치 않으니까 결국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약을 타서 먹이고 금품을 빼앗을 것을 이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피해자에 대해서 수면제를 먹이고 차에 싣고 이동하는 중에 이 피해자가 깨어나니까 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목을 졸라 죽이고 예. 이 사체를 통에 담아서 저수지에 유기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인데 가해자들 3명 모두가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충격을 그랬죠. 주는 사건이었고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작년 이 3명 모두가 결국에는 다 검거가 되면서 사건은 또 재판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며칠 뒤면 5월 연휴도 있고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양진희 변호사님,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봤지만 이렇게 총기를 소지하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겁니까? 필리핀은요, 어디에서나 총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점이 사실 이러한 무장강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보이고요. 예. 일단 관광객이라도 누군가가 사실 총기 소지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작은 권총을 소지하는 사람은 굉장히 흔하다라고 하고요. 아, 그래요? 큰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카지노라든지 그런 곳에는 군에서 사용하는 뭐 M16이라든지 이런 총기 소지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이제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총기를 소지한 그런 경호 인력이라든지 이제 경비들을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총기 소지를 누군가가 할 수 있고 쉽게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 뭐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 필리핀 내에서 그것이 관리가 또 그만큼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예. 저러한 총기 사고라든지 뭐 무장강도 사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서 변호사, 이 아길레스가 관광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국에서도 치안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관광객이 멈추는 일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좀 치안이 불안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일단 이 구역 자체가 좀 유흥가가 이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특성도 좌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평소에 필리핀 현지인들끼리도 그 안에서 뭐 다툼이 많다라고 하고 또 치안 상태가 일단 좋지가 않은 그런 위험 지역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 골프장이 이곳에 몰려 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관광객을 포함한 이런 골프 여행을 즐기는 그런 관광객들이 자주 또 방문하는 곳이라고도 해서 예. 그런 점들 때문에 결국에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이런 범행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는 점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5월 달에 이제 필리핀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그래요? 네, 그런 정치적인 갈등 문제 때문에 이 필리핀 전국적인 그런 치안 상황이 결코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요인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양 변호사님, 여기 이 지역에 이제 계획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행을 그렇다면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야간에 외출을 하는 것은 당연히 자제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인적이 드문 곳에 방문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이제 필리핀 내에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의 그런 이동 동선을 반드시 알리고 신분증도 소지하는 것이 좋고요. 무엇보다도 앞서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강도를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저항하고 이걸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는 게 사실 사람의 본능이긴 한데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총기를 소지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너무 격렬한 저항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현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